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중 동기부여에 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읍한 사례입니다. 저는 S전자 C사업부 생산관리과 I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사업부 바로 길 건너편에 다른 사업부 P사업부가 있었습니다. P사업부에도 물론 생산관리과가 있었습니다. 생산관리과에 M대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P사업부의 M대리를 종종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전사회의에서 만나거나 또는 P사업부 벤치마킹하러 가끔 방문을 하여서 M대리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P사업부의 M대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M대리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M대리는 회사를 퇴사할 것이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퇴사 이유를 묻자 부서장과의 생각이 달라서 더 이상 근무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회사 사무실에 컴퓨터가 최초로 들어오는 시기였으며 부서장 및 다른 부서원들은 컴퓨터 사용 방법을 몰랐습니다. 부서별로 좀 앞서가는 사원들이 먼저 배워서 부서원들에게 사용 방법을 전파하는 단계였습니다. 먼저 동기부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기부여는 집단이나 개인 혹은 동물에게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어 목표로 하는 행동 또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칭찬이 동기부여가 되어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다. 또는 성과나 업적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동기부여의 효과가 커진다 등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자연 발생적 동기부여와 외부 발생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또한 내적 동기부여와 외적 동기부여가 있지요. 삼성전자에서 최연소 상무 타이틀을 달았던 인도 출신 천재 과학자 프라나브 미스트리 씨가 최근 삼성전자를 떠난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 프라나브 미스트리 씨는 30대 초반 삼성전자에 영입돼 지난 2014년 12월 33세의 나이에 최연소 삼성전자 임원이 됐고 2020년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에서의 9년 동안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며 삼성에서 갤럭시 와치부터 기어 VR, 인공지능에서 로봇공학까지 많은 멋진 제품과 기술을 이끌고 만들어낼 기회를 얻었다라고 썼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 합류한 루크 돈코블케 부사장이 현대차 그룹을 떠난다고 합니다. 29일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돈코블케 디자인 담당 부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에게 수여되는 오토베스트 디자인 부분 명예의 전당에 언액되기도 하였습니다. 돈코블케 부사장은 실적 부진 또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5년간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으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퇴사 이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박수칠 때 떠나는 것이지요. 동기부여 이미지들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새로운 힘과 의지가 솟아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체스터필드는 젊은 나이에 의회로 진출하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주의적 안목, 인간 내면의 본성과 진미를 꿰뚫는 폭넓은 지식과 뛰어난 웅변, 매력적인 매너와 풍부한 유머로 당시 정계를 주도했으며 뛰어난 기지와 예리한 인물 관찰을 바탕으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니체는 서구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니체는 관념론적 형이상학에 반대하였습니다. 니체는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달리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멸망적 교리만을 전했다며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S전자는 80년대 후반에 사무 부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산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컴퓨터 도입 초기라 부서에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대체로 부서별 1명 정도는 얼리버드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얼리버드에게 배우곤 하였습니다. 물론 얼리버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였습니다. 엠데리는 많은 노력을 하여 컴퓨터로 문서를 출력하여 과장에게 결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엠데리는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T과장은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는 인간의 성의, 정성 등을 담을 수 없으므로 손으로 다시 작성해 결제에 올릴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S전자 컴퓨터의 초창기 제품입니다. CPU 처리 능력, 자체 저장 용량 등 지금의 컴퓨터와는 기능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외장 하드는 초기에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였습니다. 덩치에 비하여 성능은 아주 낮았습니다. 역시 초기 제품이지만 외장 하드는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대신 사각형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플로피 디스크는 3M 제품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의 S전자 노트북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노트북 제조업체에서 기술이 상향 발전되어 우수한 노트북을 만들고 있지요. 초창기 컴퓨터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노트북 사진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M대리와 T과장이 나눈 대화 중에서 주요 내용입니다. 업무 협조전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여 컴퓨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문서는 작성자의 성의, 정성 등이 담겨야 하는데 컴퓨터로 작성하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문서는 손으로 작성하나 컴퓨터로 작성하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모든 문서는 컴퓨터로 작성될 것입니다.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제 올리세요. M대리는 T과장 같은 상사와 같이 일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M대리 생각이 옳았습니다. 현재는 모든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지요. 미래를 읽지 못하는 T과장의 생각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동기부여에 관한 사례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